저는 지금 당장 다시 들어갈 수 있으면은 오늘 밤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호주도 좋고 스웨덴은 제 나라고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제가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친구 만들고 싶고 가족 부르고 싶고 제 인생을 사고 싶은 나라는 지금도 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왜 한국이 싫어졌느냐가 아니라 왜 그러기까지 남으려고 했는데도 결국 못 남았느냐 그 얘기예요. 저는 한국을 떠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더 이상 합법적으로 버틸 방법이 안 보여서 밀려난 거예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저는 관광비자였어요. 그러다가 학생비자로 바꾸고 다시 관광비자로 갔다가 또 학생비자로 바뀌었어요. 겉으로 들으면은 그냥 비자 몇 번 바꾼 얘기 같죠. 근데 실제로는 사람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느 날은 재료 기간 계산하고 어느 날은 학원 등록 날짜 맞추고 어느 날은 통장 잔고 보면서 이번 달 월세 내면 다음 달은 어떡하지? 그 생각이 해요. 학생비자로는 맘대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웨덴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한국에서 공부했어요. 그냥 한국 한번 살아보자 그 정도 마음이었으면 거기서 멈춰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생각만 있었거든요. 어떻게든 한국에 남아야 한다. 어떻게든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한다. 그래서 결국 E6 모델 비자까지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비자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서류 준비해야 하고 조건 맞춰야 하고 일 중면해야 하고 문제 생기면 다시 정리해야 하고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 과정 자체가 사람을 갈아 넣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1번, 10번 넘게 갔어요. 비자 문제 해결하러 가고 대사관 가고 서류 맞추고 다시 한국 들어오고 문제 생기면 또 1번 가고 또 돌아오고 중간에 여권도 다시 만들었어요. 비행기값 나가죠. 숙소값 나가죠. 수수료 나가죠. 서류 비용 나가죠. 진짜 숨만 쉬어도 돈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더 힘든 건 돈보다도 내 인생은 1년짜리로 잘린다는 감각이었어요. 비자가 대부분 1년 단위잖아요. 그럼 사람도 1년 단위로 살게 돼요. 내년에도 여기 있을 수 있을까? 이 집 계속 살아도 될까? 이번 스폰서는 유지될까? 이번 계약 끝나면은 또 뭘 해야 하지? 이번에는 넘어가도 다음에는 어떡하지? 사람이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라 기한 안에서 사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모든 업계는 밖에 보는 거랑 완전히 달랐어요. 겉으로는 화려하죠. 사진을 찍고 광고 찍고 옷 입고 멋있어 보이죠. 근데 안에 들어가면은 일이 충분하지 않아요. 경쟁이 엄청 심하고 수입은 질쭉날쭉하고 이번 달에는 이랬다고 다음 달은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비자는 유지하려면은 그 불안정 업계 안에서 계속 이런 기록도 모여줘야 하고 계속 스폰서가 왜 나를 붙잡아야 하는지도 설명해야 해요. 저는 4년 동안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잠 안 자고 일 찾았어요. 밤새 연락 돌렸어요. 제가 직접 회사 찾아갔어요. 아는 사람한테 소개를 부탁했어요. 명함 받고 다시 연락하고 촬영 끝나면 쉬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일 찾아러 움직였어요. 누가 저를 먹여 살려주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제가 제 매니저였고 제가 제 영업 사원이었고 제가 제 비자 담당자였어요. 그렇게 하면은 길이 열릴 줄 알았어요. 어느 정도는 열렸어요. 일도 찾았고 뭐 잘된 순간도 있었고 성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 잔인했어요. 완전히 안 되면은 차라리 빨리 포기하죠. 근데 저는 될 듯 말 듯 계속 갔어요. 일은 있는데 충분하지 않았어요. 가능성은 있는데 안정성이 없었어요. 살 수 있었는데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일을 하는 건지 쫓기는 건지 못 뛰는 건지 매달리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돈도 부족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거의 길바닥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남들은 화려하다고 보는 업계에서는 저는 월세 걱정하고 통장 잔고 보면서 숨 참고 다음 달 체류 걱정하고 이번 달만 넘기자 그 생각으로 버텼어요. 근데 저는 안 나갔어요. 왜냐면 조금만 버티면은 길이 열릴 것 같았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은 될 것 같았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이 감정이 너무 잘할 거예요. 좋아하는 회사인데 월급이 안 돼서 못 버티는 사람, 좋아하는 동리인데 월세 때문에 밀려나는 사람, 좋아하는 일인데 현질이 안 받쳐져서 접는 사람, 그거 다 마음이 식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현질이 사람을 밖으로 밀어내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한국에서 비자로 겪은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왔어요. 그때는 진짜 일이 없었잖아요. 특히 제가 있던 쪽에는 더 심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한국을 안 떠났어요. 모았던 돈 까먹으면서 생활비 줄이고 또 줄이면서 진짜 아끼고 또 아끼면서 계속 버텼어요. 왜냐면 그때도 제 마음은 같았거든요.
한국에만 있을 수 있으면 된다. 여기서만 버틸 수 있으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버티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사람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미래를 데우고 있다는 느낌이 와요. 저는 그 선까지 갔어요. 그래서 2022년에 제 31살 되기 1년 전이었어요. 제가 마지막 카드를 하나 꺼냈어요. 스웨덴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국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았어요. 진짜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 1년 안에 어떻게 되든 길을 찾자, 어떻게 되든 합법적으로 계속 한국에 남는 방법을 만들자, 그 마음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그 마지막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 중 하나였다는 거예요. 돈을 엄청 많이 번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살았어요. 모델 일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이거저거 닥치는 대로 하면서 그냥 살아냈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하루가 좋았어요. 일 끝나고 집 가는 거 좋았고, 편의점 가는 거 좋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았고, 그냥 한국에서 제 일상을 보내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 호주에서는 그때보다 훨씬 더 벌어요. 훨씬 안정적이고 훨씬 변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때 한국에서 월세 내고 밥 먹고 교통비 내고 겨우 살아갈 정도만 벌어도 저는 안 나왔어요. 진짜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 정도만 했어도 저는 계속 한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워킹 홀리데이는 끝이 있잖아요. 그 1년이 끝나갈 때는 저는 다시 절벽 앞에 선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모아둔 돈 들고 이민 변호사 3군데를 찾아갔어요. 그냥 상담하러 간 거 아니에요. 진짜 방법을 찾으러 간 거예요. 디땡 구직 비자가 가능한지, 포인트제는 되는지, 제가 갈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을 남아있는지, 한국에서 계속 합법적으로 일하고 살 수 있는 루트가 진짜 있는지 그걸 몰라고 했어요. 거기에만 1,000만 원 넘게 썼어요. 저한테는 그 돈은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 시기에 저는 그 돈이 생활비였어요. 숨쉬는 돈이었어요. 근데도 썼어요. 한국에 남을 수만 있으면은 안 아까웠거든요. 근데 결론은 계속 비슷했어요. 저한테는 돌아오는 답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 의사처럼 아주 특별한 전문직이구나, 영어권 국가 여권처럼 유리한 조건이구나, 아니면 한국에서 아주 특별한 루트가 밟거나 결혼처럼 큰 변화가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뭐 길은 너무 좁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 얘기를 쉽게 하잖아요. 근데 비자 때문에 아무나 만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인생 있잖아요. 저는 니텐도 알아봤어요. 포인트제도 다 봤어요. 근데 늘 20점 정도 부족했어요. 이게 더 사람 미치게 해요. 완전히 불가능하면은 차라리 덜 아파요. 근데 늘 거의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문 앞까지 갔는데 안 열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채널에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 진짜 많은데, 몇 년이나 있었는데 왜 영주권으로 안 가냐고 물어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중간에 재료가 끊기면 안 되고 계속 이어져야 하고, 점수도 맞춰야 하고, 소득도 봐야 하고, 회사도 장기적으로 스폰서를 해줘야 하고, 그 모든 걸 현실에서 유지해야 해요. 특히 저처럼 불안정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더 어려웠어요. 저는 학력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에서 학사 받았어요. 경력도 있었어요. 한국 오기 전부터 합치면은 5년 넘는 일 경험도 있었어요. 뭐 한국에서 어학당도 다녔어요. 근데 그게 끊는 문을 열 정도로는 안 읽히더라고요. 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시스템이 요구하는 모양과 제가 가진 카드가 끝까지 딱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한국을 떠나는 이유가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합법적으로 5월에 버틸 방법이 안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 예전 혹시 몰라도 놓았던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있었어요. 그건 원래 도망갈 계획이 아니라 보험 같은 거였어요. 한국에서 정말 안 되면은 잠깐 가서 숨 좀 고르고 돈 좀 모으고 다시 들어갈 계획을 세워보자, 그 정도였어요. 근데 호주 와 보니까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제 경력, 제 학위, 제 언어 능력, 한국에서 사온 경험, 여기서는 그거 바로 읽어주더라고요. 면접을 보면은 붙고 취업 비자가 바로 나오고 지금은 영주권 방향까지 현실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느꼈어요. 같은 사람인데 어느 나라에서는 끝까지 조금씩 모자라고 어느 나라에서는 바로 읽기는 거구나. 이건 한국 욕이 아니에요. 진짜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 시스템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저랑 이 시스템이 끝까지 안 맞았다는 거예요.
호주도 좋은 나라예요. 날씨도 좋고 사람도 좋고 무엇보다 저는 여기서 숨 고를 시간이 벌었어요. 그래서 고마운 나라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국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한국으로 돌아갈 방법을 생각해요. 왜 아직도 계속 한국 얘기를 하냐고요. 정말 싫었으면 벌써 다 끊고 다 잊고 싶지 않겠냐고 묻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는 오히려 더 확실해져요. 제가 한국에서 보는 시간이 얼마인데, 제가 한국에서 쓴 돈이 얼마인데 비자 하나는 붙잡겠다고 일본 몇 번이나 오갔고 변호사 비용도 얼마나 썼고 코로나 때는 끝까지 버텼고 거의 길바닥 직전까지 갔는데도 안 나가려고 했어요. 그걸 가벼운 마음으로 하겠어요? 제가 여기 와서도 계속 한국 얘기를 하는 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제 인생의 중심에 한국에 너무 그게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호주에 영원히 눌러겠다는 마음으로 온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은 여기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돈도 모으고 숨도 고르고 이번 감정만 아니라 현질까지 같이 들고 다시 한국으로 갈 방법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오늘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사람은 정말 원하는 곳에서도 밀려날 수도 있어요. 내가 약해서가도 아니고 내가 덜 원해서가도 아니고 그 반의 규칙이 나를 오래 받아들일 수 없어서요. 그리고 그럴 때 떠나는 건 항상 포기가 아니에요. 어떤 떠남은 배신이 아니라 생존이고 어떤 후퇴는 끝이 아니라 재정비예요. 한국 사람들도 그런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좋아하는 일 접어야 하고 좋아하는 동네 떠나야 하고 좋아하는 회사도 나와야 하고 그건 꼭 마음이 식어서만 아니잖아요. 현질이 내 마음보다 더 세게 밀어붙일 때가 또 있잖아요. 저는 그걸 한국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목의 답은 딱 이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못 살게 된 이유는 그거 제가 덜 원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원했는데 비자 현질이 끝까지 저를 밖으로 밀어냈기 때문이에요. 저는 관광비자, 학생비자, 다시 관광비자, 다시 학생비자, E6 모델비자, 워킹 홀리데이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일본도 수없이 오갔고 돈도 다 써봤고 변호사도 찾아봤고 코로나 때는 버텼고 거의 길바닥 직전까지 가봤어요. 그리고도 안 됐어요. 그러면은 그건 마음 문제가 아니라 구주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버린 사람이 아니라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현실적인 길을 만들려고 잠깐 다른 땅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사람입니다.